감옥에 안 가는 사람이 한반도에 딱 한 사람 있습니다. 북한의 최고 존엄 김정은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 명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최고 존엄 넘버 2라도 되고 싶은 겁니까? 이재명 범죄 지우기 특검 위원을 더한 풀 패키지 위원입니다. 이재명 한 사람의 범죄를 지우기 위해서 인력 350명을 동원하고 국민 혈세 수백억을 갖다 쓸 겁니다. 한 사람만을 위해 존재하는 법은 법이 아니라 폭력이자 범죄입니다. 이럴 바에야 차라리 이재명 최고 존엄법을 만드십시오. 조지 오웰식으로 이재명은 더욱 평등하다 선언하고 헌법 위에 이재명을 못 박는 그런 방법이 오히려 솔직한 일일 것입니다. 인치가 법치를 압도하는 순간 자유와 평등의 가치는 무너지고 나라는 동물농장이 됩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사느냐, 이재명 동물농장의 노예가 되느냐, 6월 3일 국민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는 선거입니다. 주권자의 분노로 이재명 정권을 심판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역단체장 후보 16명 가운데 7명이 전과자입니다.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 경찰과 시민을 두들겨 팬 전과 이범입니다.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 국가보안법의 드루킹까지 전과 4범입니다. 우상호 강원지사 후보도 전과 2범입니다. 대통령부터 음주운전 포함 전과 4범이니 딱히 할 말이 없기는 합니다. 김부겸 대구시장 후보는 국가보안법 위반 전과자입니다. 간첩 이선실의 돈을 받고도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람이 과거 언론 인터뷰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호남은 문제없는데 보수당 묻지마 지지하는 영남이 문제다. 이런 인식을 가진 사람이, 이렇게 대구 시민을 모독하는 사람이 대구시장 되겠다고 나섰습니다.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는 통일교회 까르띠에 시계를 받았습니다. 통일교회에서 까르띠에 시계를 받았습니다. 안 받았다고 하면 곧장 허위사실 공표니 부인도 못합니다. 뇌물죄든 선거법이든 빼박 예비 전과자입니다. 민주당이 범죄자 천국이니 황당한 일들이 다 생기고 있습니다. 안산시장 후보 천영민은 자신의 음주 전과를 지적하자 이재명도 음주 전과 있는데 찍지 않았냐며 적반하장으로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평생 법 잘 지키며 살아온 선량한 우리 국민들이 도대체 왜 이런 범죄자들에게 지방 살림을 맡겨야 하는 겁니까? 이번 지방선거는 범죄자 걸러내는 선거입니다. 선량한 투표로 뻔뻔한 민주당을 심판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시장이 문재인 정권 시절로 돌아갔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때를 능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 가격이 무려 6억 8,147만 원, 문재인 정권을 넘어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매물 부족을 보여주는 전세 수급 지수는 181.4까지 치솟았습니다. 역시 문재인 정권 이후 최고치입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지방선거만 끝나면 진짜 지옥이 펼쳐질 것입니다. 보유세 인상으로 세금 폭탄을 맞으면 더 이상 살던 집에 살 수 없게 됩니다. 장특공 폐지에서 양도세 폭탄까지 맞으면 더 좁은 집, 낯선 동네로 쫓겨나야 합니다. 부동산세 폭탄으로 끝나지도 않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이야기한 설탕세, 지금은 안 올린다는 담배세와 주류세, 줄줄이 세금 폭탄이 지방선거 끝나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가 최고 가격제가 끝나면 기름값이 3,000원을 넘을 수도 있습니다. 내 집에서 쫓겨나고 단맛도 못 보고 차도 못 타는 세상, 이재명 정권의 헬 대한민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내 집, 내 재산 지키는 선거입니다. 국민의힘에 투표하는 것만이 이재명 세금 폭탄을 막는 길입니다. 이상입니다. 6.3 지방선거가 30일 남았습니다. 오만하고 컨텐츠 없는 기호 1번 후보들의 거품은 서서히 걷히고 있고 기호 2번 검증된 지역 일꾼들의 실력이 진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역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할 역량 있는 일꾼들을 뽑고 오만한 권력의 위험한 독주를 견제할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남은 30일 최선을 다해 국민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1월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재판 중지법을 추진하다가 이재명 대통령이 제지시키면서 갑자기 중단되었습니다. 강훈식 비서실장이 나와서 대통령을 정쟁에 끌어들이지 말라라며 정청래 대표에게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었습니다.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본심이 무엇이었는지는 반년 만에 확인이 되었습니다. 본인의 재판을 임기 중에만 일시 정지시키는 재판 중지법이 아니라 재판을 아예 없애버리는 재판 삭제법을 강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재판 중지법 입법을 중단시킨 이재명 대통령이 공소 취소 재판 삭제법에는 철저히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경고합니다. 국정조사와 특검을 동원한 대통령의 범죄재판 공소 취소는 원천 무효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권력을 동원해서 기어이 억지로 본인의 재판을 한번 없앨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국민은 언젠가 반드시 재판을 재개시킬 것입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그 죗값을 치르게 할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하신 말씀 그대로 돌려드리겠습니다. 대통령도 죄를 지으면 감옥에 가야 합니다. 명심하십시오. 영원한 권력은 없습니다. 영원한 공소 취소도 없을 것입니다. 본인의 안위를 위해 권력을 동원하는 무리한 초법적 방탄 정치는 국민과 역사가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금 얘기 한마디만 더 보태겠습니다. 임광인 국세청장이 지난주 SNS를 통해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편법 정의는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면서 2주택자가 10억에 매수하고 10년간 보유했던 그리고 지금 현재 시가가 30억 원인 강남 아파트를 기준으로 양도할 때는 세금이 6억 5천만 원, 증여할 때는 13억 8천만 원으로 2배 이상 세금이 늘어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 계산은 잘못되었습니다. 국민을 속이는 것입니다. 양도할 때 6억 5천만 원의 양도할 때 6억 5천만 원의 세금은 양도 차익 20억에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 4억 원을 차감해서 산출한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장특공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정작 국세청장은 이를 그대로 반영해서 모순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의할 때 13억 8천만 원의 세금은 정확하게는 정여세 10억 2천만 원에 취득세 3억 6천만 원까지 합산한 결과입니다. 양도할 때는 취득세를 제외하고 정의할 때만 취득세를 포함해서 계산을 한 것입니다. 정여세 계산할 때 받는 사람이 내야 되는 취득세까지 더해서 세금을 부풀려서 정여가 2배 이상 세금이 더 많다고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유리한 요소만 선택적으로 적용한 계산을 가지고 국민을 호도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만약에 재개된다면 양도세 부담은 12억 원 수준으로 오르기 때문에 오히려 정여가 세금이 더 적게 들 수도 있습니다. 서울 부동산 문제는
서울 부동산 문제는 숫자 장난으로 국민을 호도해도 되는 사안이 아닙니다. 대출 규제로 수요를 억누르고 주택 보유자를 투기 세력으로 몰아가는 이재명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이 국민의 삶을 파탄내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숫자 장난이나 무분별한 규제가 아니라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로 안정됩니다. 이재명 대통령님, 부동산에 대해서 이렇게 수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직접 픽한 정원호 후보의 말을 다시 또 돌려드리겠습니다. 외부의 전문적인 컨설팅을 좀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국민의힘은 오세훈 후보와 함께 국민을 위한 현실적인 부동산 정책을 책임 있게 만들어 나가겠습니다.